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없는 사학도 해fun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든 한국어 어플인 하이한국사 오늘의 문제 2월 9일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은 옳은 거겠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이 신립장군이 왜군과 맞서 싸우다 투신하는 장소인 탕금대를 모르면 이 문제 못 풀 것 같아요. 이 탕금대는 결론부터 말하면 충주 지역에 위치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신립장군이 배수진을 치고 항전했다는 장소 탕금대 여기에 말하는 건데 그냥 탕금대 모르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충렬사는 거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아마 이 키워드가 조금 더 그나마 기초에 나왔던 키워드긴 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보면은 이괄의 난으로 인조가 필요한 장소는 공주지역, 견훤이 후백제의 도읍을 삼은 곳은 전주지역. 자 3번 김윤호가 함께 관노들이 몽골군 항전했다. 정답이다 이건데 우리가 흔히 김윤호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처인성 전투만 기억하는데 이 인물은 5차 항전 때 관노들에게 야 니네가 저 몽골군을 다 때려잡으면 너희 다 해방이야 하니까 다들 와 하면서 그 사기를 엄청 끌어올려가지고 그 몽골군 항전한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주산성 전투인 5차 이게 정답이고요. 강주국의 을밀대 지붕에서 고성 농성을 벌인 것은 평양 지역. 박 지역이 경찰서에 폭탄 터트린 의거를 일으킨 건 부산 지역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2번 다음 가사 대화 이후에 있어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통일신라 하대 사회성경이거든요. 자 지금 여기에 적고적의 나옴과 원종과 애노에 나왔어요. 적고적의 나옴은 896년, 원종과 애노에 나온 889년인데 그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선지 내에서 특정식 이후니까 그냥 마지막에 발생한 것만 골랐으면 풀 수는 있어요. 자 해공왕이 죽은 건 780년, 무열왕이 짓게 나서 왕이 세습한 건 통일신라 중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얘네 둘은 같은 시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 4번이 끝나는 시점이 그냥 5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780년쯤이기 때문에 얘는 780년이고 그래서 애초에 이제 말이 안 되고 김은도를 나는 통일신라 하대사회상 낼 때 항상 오다로 제일 잘 나오는 키워드예요. 얘는 거의 통일신라 직후니까 안 맞고 원성왕이 활동한 시기는 거의 8세기 말? 그러니까 788년 이게 나왔던 쯤이 그래서 시기가 안 맞는데 국내가 국호를 태번 바꾼 거는 900년대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통일신라 하대에는 호족이 활동했다.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좀 시기를 유추해 접근하는 게 필요했어요. 나머지는 애초에 통일신라 하대랑 연결이 전혀 안 됩니다. 3번 가 종교단체 활동으로 오는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자 이 잡지를 알아야 돼요. 이 종교랑 관련해서 가장 잘 나오는 계몽 잡지로 제일 잘 나오는 키워드 두 가지가 개벽과 신여성이에요. 그걸 외우신 게 중요했어요. 그 관련된 종교는 천도교거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두면 좋을 만한 종교가 천도교랑 다 대종교가 제일 중요해요. 자 1번 박준비를 중심으로 세생활도 펼친 거는 원불교고요. 중광단 조직해서 무장투쟁을 전개한 건 대종교. 배제학당을 세워 신앙 보급에 기여한 건 미국의 선교사 아펜젤러. 이거 심지어 개항기예요. 이건 일제감정인데. 4번 어린이 신앙하고 소년운동 추진했다. 왜냐하면 이 천도교 소년회는 어린이 운동 주도했었는데 특히 이 천도교의 방정환이라는 인물이 이걸 주도했어요. 뭐 색동회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요. 정답은 4번이고 경향심을 발행하여 민중개혁을 위해 노력한 거는 천도교가 아니라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4번 다음 자 읽고 무료 답하시오. 가다운법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 문제는 이 문제 좀 많이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다뤘던 헌법률과 똑같거든요. 접근법이. 그래서 어떤 걸 포인트 잡아야 되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저라면 일단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언급된 걸 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부통령이 있었던 시기는 이승만 정부밖에 없어요. 그 이후는 그냥 사실상 없다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일단 1차 개헌 아니면 2차 개헌인데 그럼 포인트를 난 뭘로 짚어야 되냐? 국민의 직접 투표에서 대통령 선출한다. 이걸 전문 용어로 말하면 직선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직선제 자체를 언급했다는 걸 갖다가 포인트 이해해야 되고 굳이 나가면 미니어가 참여 나왔는데 해풍선님 이거는 3차 개헌 아닌가요?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3차 개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차 개헌에도 민의원과 참의원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시행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 높이기 위해 가지고 양원제를 규정하고 대통령 지선제 그러니까 국회에게도 유리한 법 대통령에게도 유리한 법 이것들을 각자 하나씩 뽑아가지고 개헌했다 해가지고 이걸 하나씩 뽑고 발췌했다 해가지고 발췌 개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용 이해하시는 게 중요했어요. 자, 나의 경우에는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대통령은 1차 중임을 할 수 있는데 이 헌법을 공포한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이 1차 중임에 대한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번 더 뽑힐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약간 지금 미국 대선처럼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뭐 나온다 이런 것처럼 한 번 더 재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이거거든요. 그냥 맥락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정치적 빼고. 근데 그런 제한까지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은 영구 집권할 수 있는 권한을 이 개헌을 통해 준 거. 4452 개헌입니다. 그럼 볼게요. 1번. 제헌국회 지정되었다. 아니죠. 제헌국회는 1950년까지예요. 시기가 안 맞아요. 2번. 계엄령 아래 국회에서 기립표결 통과되었다. 맞아요. 당시 이 개헌을 강제로 거의 밀고 붙이기 위해 가지고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거 일으켜가지고 헌병대가 국회의원도 동원해가지고 거의 공포 분위기 속에서 개헌 당장 안에 약간 이렇게 분위기 조성했거든요.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 대통령 국회의원 3분의 추천 조항에 담은 거는 유신헌법이에요. 저번 안 나오게 했는데 이것도 외워두시고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제에 규정한 거는 8차 개헌입니다. 자, 호원동지에는 이거 조금 맥락 이상하게 나오겠는데 호원동지에는 약간 4.4.5의 개헌을 반대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나만 해당되기 때문에 얘도 안 맞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 밑줄은 정부식이다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좀 옛날 심화편 처음 나고 나온 좀 쉬운 기출이거든요. 그냥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이 1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축하한다는 키워드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확실히 박정영 시기는 뭔가 경제업 쪽이랑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거 1977년에 발생한 거다. 그냥 이 정도만 외워두셔도 풀이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경제협력 개발기구에 가입한 거는 김영삼 정부고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거 이건 노무현 정부. 자, YH 무역 노동자들의 농성을 강경 진압하였다. 거의 정권 말기에 발생한 그런 노동운동인데 이걸 계기로 당시에 그 신민당의 김영삼이 그러니까 신민당 당사로 이 노동자들 도망가가지고 막 시민당 이거 막 노동운동 막 막아준다 명분하에서 김민당 김영삼을 견제하려고 제거한 결과 이것 때문에 부망 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것까지 외워두시면 좋아요. 정답은 3번이고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심의원제 실시된 거 역시 김영삼 정부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된 거는 김대중 정부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